그러면 우리가 습도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건축구 방식이에요. 이건 건구죠. 여기 지금 병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심지가 담겨져 있죠. 이게 습구예요. 그냥 부채질하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건축구 방식이죠. 근데 여기 습도표가 있거든요. 이 습도표는 상대 습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 방식. 여기도 지금 습도표가 이게 숫자가 습도표거든요. 근데 이건 상대 습도를 아는 데는 아주 유용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절대 습도를 알고 또 뭐예요? 노점 온도를 알기에는 뭐예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습공기 선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참, 요게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 개, 이 건축구, 이거를 여러 개 놓고 똑같은 상황에 평가를 해가지고 계측을 해도 온도계마다 조금씩 틀려요. 온도계마다. 아주 정밀하게 맞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눈금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온도계 이 눈금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온도계를 붙인 거예요. 본드로. 근데 본드로 온도계를 붙일 때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붙였으면 아마 정확히 붙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조금씩 오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측기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거 정밀하게 만들어서 난 써야 되겠다.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도계 눈금이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유리 대롱에 온도 눈금이 그려져 있는 온도계가 있어요. 체온계죠. 우리 겨드랑이에 끼고 계측하는 거. 그거를 2개를 사세요. 그거는 온도 눈금이 정확해야지. 우리 체온을 측정하는데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온도가 정확해요. 거기에 2개 중에 1개는 이렇게 심지를 달고 1개는 건구로 쓰세요. 부채질 해가지고 쓰면 뭐예요? 아주 정밀한 거예요. 건축구 온도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부채질을 하고 뭐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컴퓨터제이션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분석이 돼서 계측이 돼가지고 바로 모니터로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센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개발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물통이에요. 여기 헝겊이거든요. 여기 보면 건구 있고요. 건구 온도계 있고요. 또 여기 헝겊이 달려있는 습구인데 2개가 붙어 있어요. 이쪽에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바람을 붙여요. 그럼 여기에 뭐예요? 건습구 온도를 컴퓨터로다가 이송이 되죠. 컴퓨터로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 습공기 선도 이 프로그램이 이 소스가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 뭡니까? 이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건구 온도 몇 도, 습구 온도 몇 도 이거를 계속 입력을 받아요. 지속적으로. 일초에 10개도 받을 수 있고 일초에 100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래갖고 뭡니까? 계속 건구 온도, 습구 온도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뭡니까? 우리가 모니터에 지금 습도가 얼마다. 계속 뭐예요? 이걸 반복해서 띄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개발된 센서, 이 계측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물통이거든요. 이게 심지가 이렇게 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젖어 있죠. 이건 건구고. 이렇게 습구, 건구, 습구, 이렇게 온도계가 돌아가지고 여기 팬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계속 붙입니다. 그래갖고 뭐예요? 이것도 컴퓨터제이션 돼갖고 컴퓨터에 의해서 연산이 된 결과가 모니터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네덜란드는 거의 이 형태를 써요. 백압상에. 굉장히 정확하죠. 이게 건축구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온도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PT105 센서의 사진입니다. 온도 센서는 아주 정확해요. 값싸고요. 그렇지만 습도 센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성냥개비 아닙니까? 요런 사이즈에 요 안에 이런 회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극이 들어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요 전극 위에, 요 위에 숯, 껌등 있지 않습니까? 숯을 칠해놨어요. 도료를. 그러니까 숯은 어떻게 돼요? 공중의 습을 잘 먹고 뱉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숯을 칠해놨고 만약에 습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잘 통하고 습이 없으면 전기를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공중에 습이 얼마가 있다라고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잘못해서 여기서 손으로 만졌다. 그럼 어떻게 되게 두께가 달라지고 이게 센서의 에러가 그냥 바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캡을 만들어가지고 요 위에 씌워갖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런 시스템도 이렇게 컴퓨터제이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수구 방식이 아닌 이런 시스템도 뭘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 건수구 방식 갖고 검증을 해야 돼요. 이거 갖고 이거 하고 이거 습공기선도 하고 이 두 가지 가지고 검증을 해서 맞으면 이게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실이나 재배사나 또는 뭐예요? 꽃감 덕장이나 어디나 전부 습도를 계측해가지고 들어오는 시스템은 전부 뭐예요? 이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점검을 하세요. 같은 위치에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 값이 믿으면 믿어야 돼요.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안 맞는다. 그거는 업자가 습도 센서를 싼 거를 써준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그거 갖고 농사 지면 뭐예요?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문제가 많은 겁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건수구 방식 갖고 습공선도 갖고 두 개 갖고 확인을 해세요. 확인.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온실에 보면 이런 온습도계 이거 온도는 정확히 맞아요. 이것도. 근데 여기 습도 요거요. 습도. 이 습도는 뭡니까? 이거 문방구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농사를 짓고 있다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습도 말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안 맞는다. 이게 꽃감 덕장에 뭐예요? 이런 온습도계. 이거 습도예요. 이거 온도계. 온도는 맞아요. 근데 이 습은 뭐예요? 맞지 않는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문방구용으로도 안 돼. 이거 애들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이게 이제 컴퓨터제이션이 돼 갖고 여기 뜨는 거거든. 이 디지털. 이 디지털로 뜨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건수구 방식 갖고 측정을 하세요. 그 센서 있는 위치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 나온 값하고 어떻게 돼? 우리가 건수구 확인하는 값하고 두 값이 맞으면 뭐예요? 이 값을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틀린다. 그럼 업자가 그 습도 센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된 거 써주지 않은 거예요. 이 값 믿고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실습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건고온도 15도, 습온도 12도예요. 이때 이렇게 상대습도, 절대습도, 노충온도 얼마인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죠. 자, 건고온도 그리고 15도, 습온도 그리고 만나는 점에서 상대습도 찾고 이게 답이죠. 절대습도 찾고 이 그람수 가지고 꽉 찰 때 온도, 노점온도 찾고 그냥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고온도 15도, 습온도 12도인 이 온실은 몇 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10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해야 곰팡이나 안개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노점온도 이상만 유지를 하면 절대로 뭐예요? 곰팡이 안 온다니까. 왜? 곰팡이가 쓸 수 있는 자유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전부 다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물은 식물 세포가 보호를 하고 있고 공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물은 공기가 홀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쓸 수 있는 물이 없다니까. 곰팡이도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물질 이동을 하고 증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근데 이게 노점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가지고 공기 스펀지 가지고 있던 물들을 배출을 하니까 바로 뭐예요? 자유수가 생기는 거죠. 그게 곰팡이가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건고온도 18도, 습고온도 15도 똑같아요. 건고온도 그리고 습고온도 B점에 이게 점선으로 그리고 만나는 점에서 상대습도 읽고 절대습도 읽고 그래갖고 뭐예요? 찾아보니까 노점온도 13도. 이 온실은 건고온도 18도, 습고온도 15도 씬 이 온실은 재배사는 노점 온도가 몇 도다? 13도다. 그러니까 13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없어도.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없으면, 이거 모르면 농사 지시면 안 돼. 시설 농업 하시면 안 돼. 목감을 만든다든지, 버섯을 키운다든지, 또 온실을 한다든지, 경영한다든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절대로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건고온도 14도, 습고온도 12도. 난방시설이 대체 온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건고온도 14도, 습고온도 12도, 상대습도 80%죠. 아유, 절대습도 보니까 8.2g이야. 이때 노점온도를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11도네. 근데 애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애기는? 5도인데 안개가 안 껴 있잖아. 그럼 절대습도가 낮단 말이야. 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8.2g이 낮아지겠죠. 대신 뭡니까? 온도를. 물이 차 있는 속에서 잘못하면 뭐예요? 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노점온도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해야지. 환기를 하면서 온도를 11도로다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점온도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환기를 하시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습도가 높다 그러면 애기가 그럼 뭐예요? 환기하면 안 되죠. 물 되는 거지. 실내보다 오히려 물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니 이거 습공기선도 이거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습공기선도하고 검색하면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그거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비닐 코팅 해가지고 이후에 그렸다 지웠다 이렇게 하셔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뭡니까?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려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습공기 선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기의 특성을 이해를 할 때 이걸 활용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다닐 때 온실이나 또 버섯재배사나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어플이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4G폰입니다. 4G폰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요 마이크를 누르세요.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어플 다운받는 거기서 이걸 뭐예요? 누르고 습공기 선도 이렇게 하시면 이야기를 하시면 사이클로매틱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걸 깔으세요. 요걸 설치하세요. 그래가지고 요걸 뭡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가지고 설치를 끝내시라고. 더불어 뭐예요? 돋보기 현미경이라는 것도 똑같이 요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거의 특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돋보기를 안 가지고 다녀도 요 어플을 활용을 하면 카메라,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주 작은 것까지 확대를 해서 엄청나게 확대를 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응애가 있고 곰팡이가 아주 처음에 딱 필 때 그때 곰팡이가 오기 시작했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요게 볼 수 있어요. 날씨 어플은 뭐 제가 써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무튼 요거 사이클로매틱 요게 습공기 선도예요. 요거를 뭡니까? 깔아서 런을 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런을 시키게 되면 숫자를 치세요.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 이게 뭐냐면 건구 온도예요. 건구 온도. 웨트 벌브 템퍼레처. 이게 습구 온도입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 지우고 요거 15도. 클릭하고 지우고 13도. 그래갖고 여기 완료를 누르세요. 이렇게. 요 내용은 제가 여기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Please input a numerical. 해놓고 요거 눌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뭐예요? 여기 calculation start가 있다고 요거를 딱 타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 값이. 이게 뭐냐면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 건고온도 15도, 웨트 벌브 템퍼레처 습고온도 13도, 그때 릴레이티브 휴미디티 이게 상대 습도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79.96%라는 거지. 80%라는 겁니다. 80%. 휴미디티 레이시오 요게 절대 습도예요. 킬로그램 DA 요거는 뭐냐면 드라이 에어라는 뜻이에요. 건조한 공기 1kg에 0.0849 kg의 물이 기화해서 낀 게 있다. 이 뜻이에요. 요걸 g으로 고치면 8.5g 정도 되겠죠. 요때 요만큼 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요 물 갖고 꽉 찰 때 온도가 얼마냐? 듀 포인트 템퍼레이처. 말이 많으면 뭐죠? 이게 이슬점이에요. 노점이죠. 이슬점. 11.56도다. 그러니까 건고온도 15도, 습고온도 13도인 이 온실은 세상 없어도 몇 도 이상 온도를 유지해라? 11.56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 비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1kg 공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의 공기가 몇 입방메다를 가지고 있다? 0.8266 입방메타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고요. 요때 건조한 공기 1kg DA 드라이에어 건조한 공기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보니까 얼마라? 36.53kJ의 열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듀 포인트 템퍼레처죠.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그래갖고 시설 내의 온도를 몇 도 이상? 요 온도 이상, 노점 온도 이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이지폰. 화이지폰에는 이거 깔아갖고는 안 되더라고. 에러가 떠요. 아직 그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화이지폰에서는 이거 깔으세요. 이거. 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설치를 다 끝내세요. 그러면 이게 떠요. 런 시키게 되면.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SI가 있어요. 스탠다드 유니트거든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표준 단위예요. 그게 메타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거를 타치를 하셔야 여기가 메타 도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퍼센트로. 그냥은 뭐예요? 여기에 파렌하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피트, 도 F, 파렌하이트 이런 식으로. 파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단위가 영국계 단위. 그래서 요걸 다시 SI 유니트 요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증거 같은 게 에티튜드. 요게 고도예요. 고도. 위치. 높이가 얼마냐 그 뜻입니다. 왜 이게 높이가 중요하냐면 또 압력, 수증기압으로 표현이 될 때 압력을 표현할 때는 이 높이가 적혀져 있어야 돼요. 이 높이를 알아야 정확하게 압력이 얼마인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드라이 벌브 템퍼레이처. 이게 뭐예요? 드라이 벌브 템퍼레이처. 이거 건구죠. 웨트 벌브 템퍼레이처. 습고.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 추가된 게 뭐예요? 고도. 요거. 건고온도, 습고온도. 요거 입력해 놓고 뭡니까? 캘크레 계산해라. 해가지고 딱 요거 입력하면 요렇게 떠요. 보세요. 고도 250. 건고온도 몇 도라 그랬어요? 20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습고온도 18도예요. 이때 상대습도가 얼마다? 릴레이티브 휴미디티. 상대습도입니다. 이게 82.83%. 약 83%의 상대습도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 건고온도 20도, 습고온도 18도인 이 온실의 노점 온도는 얼마냐 이거지. 이슬점 17도예요. 그러니까 이 온실은 재배산을 몇 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해라? 17도 이상 유지를 해라 그 뜻입니다. 그때 수증기의 분압이 얼마냐? 또 뭐예요? 대기압은 얼마냐? 그게 표시가 압력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스코미 선도를 꼭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것만 온실에 걸어놓고 재배사에 이것만 재배사에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부채질하고 부채를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부채질해서 여기서 보고 어떻게 해요? 어플에다가 집어넣으면 뭐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 바로 뭐예요? 노점 온도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보일러랑 시스템의 온도를 노점 온도 이상만 유지를 하면 절대로 곰팡이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꼭 깔아갖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활용을 해주세요. 그래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농약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농약으로만 다스리려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태까지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다음은 엔탈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밤TV 이훈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